하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뉴웨스트민스터 교통경찰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10대 소녀들을 유혹하던 2명의 남성을 체포했다고 금요일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도미니크 메시 벤데트와 토마스 존 로버트 게이는 청소년들이 배회하는 스카이트레인 역을 무대로 10대 소녀들을 유혹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10대 소녀들에게 섹스에 대한 대가로 돈과 마약, 그리고 영화 출연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벤데트는 성폭행을 포함한 아동 포르노 제작 등 8가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게이는 2가지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웨스트민스터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이들에 대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여왔으며 그동안 최소 2명 이상의 14세 소녀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14세 소녀들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그중 한 소녀는 성폭행에 따른 상처도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프레스턴 퍼시픽 커뮤니티 연구소 연구원은 메트로 밴쿠버의 교통시설, 특히 스카이트레인의 주변에는 유혹이나 위험에 취약한 청소년들이 많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이들을 표적으로 한 범죄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남녀 2명의 주민이 매니토바 북부 처칠에서 북극곰의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현재 2사람은 응급치료와 보호를 받아 안정상태에 있으나 2사람을 공격한 북극곰은 출동한 안전요원에게 사살되었습니다. 경찰은 북극곰의 공격을 받은 69세의 남자는 여러 곳의 상처를 입었으며 30세의 여자도 역시 여러 곳의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금요일 오전 5시경 허드슨베이의 해안에 위치한 마을 주변을 걷고 있던 여성이 처음 북극곰의 습격을 받았으며 69세의 남자는 집 밖에서 들려오던 비명소리에 밖으로 나가 여성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북극곰의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고 지점 주변에 살고 있던 지역 주민 웨버 씨는 밖에서 들려오던 여성의 비명소리에 밖을 살펴보니 북극곰이 남성을 공격하고 있었으며 피해 여성도 곰의 공격에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인근 주민들이 소지하고 있던 총을 허공으로 발사하며 북극곰을 쫓으려 했지만 실패했으며 다른 주민이 차량을 몰고 헤드라이트를 곰에게 비추고 다가가자 겨우 곰이 달아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69세의 남성은 큰 상처와 과다 출혈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안전을 우려하는 등 용감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9월에도 북극곰이 출몰한 곳으로 이번 사고가 처음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이 평균 1만 6천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토론토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RBC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캐나다인 중 4분의 3이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설문 대상자들이 평균 부채 금액도 16,0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금액은 모기지 부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번 조사에는 응답자 중 76%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 결과는 2012년 조사보다 2% 높아진 수치라고 합니다. 평균 부채 규모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모기지를 제외한 개인 부채 규모는 2012년에 13,141달러에서 2,779달러 증가한 15,920달러로 집계돼 부채 수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76% 중 절반인 38%가 빚이 부담스럽다는 심경을 피력한 반면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38%를 차지 부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동부 20%보다는 서부 35%의 부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 2년간 부채를 줄이는 데 성공한 응답자들의 62%가 부채 감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라고 답했으며 32%는 자동차 구입 등 지출 규모가 큰 부분을 나중으로 미뤘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빚 탕감의 관건은 지출 습관을 바꿀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전했습니다. BC주 주류 판매 법안의 개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번 주민 의견 수렴에는 편의점 내 주류 판매가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주정부 당국도 이 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의견 수렴 과정은 지난 8월 7일부터 지난달 10월 31일까지 86일 동안 진행되면서 BC주 역사상 가장 많은 주민들이 참여와 관심을 보였습니다. 9월 초에 개설된 주류정책 개선 웹사이트에는 7주 동안 76,255명이 방문했고 4,364명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각각의 의견에는 41,195명이 댓글을 통해 평가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웹사이트 방문자들은 타인의 의견을 보고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등 평균 8분의 체류 시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정부 웹사이트 방문자들이 평균 체류 시간이 5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주류법 개선 프로젝트 책임자인 존얍 의원은 이 기간 동안 주류 관련 협의와 65차례의 미팅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류법 개선에 관련해 3,587통의 메일을 받았고 존얍 의원 스스로 552차례의 트윗을 쓰는 등 트위터 활용에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고 합니다. 존얍 의원은 의견 수렴이 종료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주류 개선 정책 의견 수렴에 참여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민 편의와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일반 마트에서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것과 파머스 마켓에서 와인 판매 허용, 펍에서 가벼운 맥주를 마실 때 아이 동반 허용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존얍 의원은 주민들이 건강과 보건, 그리고 안전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편의점에서 주류를 직접 판매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리코어 스토어를 대형마트에 입점시키는 절충적 대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별도의 리코어 스토어를 입점시킬 장소가 없는 소규모 편의점은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인들은 대형마트 위주로 리코어 스토어가 입점된다면 동네 편의점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존얍 의원은 11월 25일경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주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BC주의 사회단체가 저소득층을 위한 $10짜리 인터넷을 제공해달라고 통신사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사회자선단체인 에이콘 BC는 3대 무선통신사에 인터넷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한 달에 $10짜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소득이 $30,000에 미치지 못하는 캐나다 가정 중 절반이 집에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단체의 레이첼 구딘 씨는 캐나다의 한 달 인터넷 이용료는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에까지 이른다며 이 금액은 저소득층 가구들에게는 매우 부담이 되는 액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직을 통해 저소득층을 벗어나야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 구인하는 곳이 많아 구직에는 인터넷 사용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도 늘어나는 가운데 가정에 인터넷망이 없다면 면접 시 바로 불합격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로저스사는 토론토 지역의 사회 취약층 가정에 저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고려 중이며 텔러스와 벨은 아직까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자선단체들은 이 제안을 캐나다 전역에 동등하게 적용시키기 위해 캐나다 정보통신위원회 CRTC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와츠30 시장이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매년 $15억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이앤 와츠30 시장은 교통시설 확장 및 개선 쟁점을 놓고 비용 부담은 물론 각 지자체들이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각 지자체들이 만족할 만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와치 시장은 서리를 중심으로 한 BC주 남쪽 지역의 가파른 인구 증가는 먼 미래까지 대비한 교통 분야 투자를 요구한다며 수십 년 후까지 내다본 미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 개선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캐나다인들의 식생활과 영양 실태를 담은 리포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리포트에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적절한 환경을 학교에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영양에 대한 교육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6학년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게 영양소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중요한 영양소 이름 정보가 아이들에게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교재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힙합 아티스트인 미국의 칸예 웨스트가 지난 10월 20일에 이어 31일 공연을 또 취소하면서 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공연 투어의 이후 스케줄도 모두 연기해버렸습니다. 공연 책임자인 아일랜드 데프 잼씨는 공연 전날인 30일 공연에 사용될 비디오 시스템이 복구 불가 수준으로 망가졌다며 공연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 시스템 없이는 무대 공연을 할 수 없다며 칸예 웨스트 역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공연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연 티켓 판매를 담당한 밴쿠버 티켓 측이 티켓 판매가 저조했고 공연 당일인 31일엔 티켓들을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할 계획이었다고 밝힘으로써 주최 측은 저조한 입장 수입을 이유로 공연을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씩이나 일방적으로 취소된 공연에 밴쿠버 팬들은 크게 화가 났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러 온 한 여성은 표를 환불받을 것이라며 매우 화를 냈고 또 다른 팬은 두 번이나 이렇게 공연 당일에 취소시키는 것은 밴쿠버의 팬들을 무시하는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BC주 보건부가 프레이저 보건부의 운영 실태를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 밴쿠버의 내륙 지역을 관할하는 프레이저 보건부는 매년 160만 명의 환자들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25억 달러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프레이저 보건부는 올해 남은 2개월에 대한 재정 계획을 비롯 앞으로 3년 기간에 대한 운영 플랜과 전략 등을 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테리 레이크 보건부 장관은 이번 감사에 대해 모든 비용이 적절히 쓰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프레이저 보건부의 운영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레이저 보건부는 지난 10월 초 델타 병원에서 발생한 고령 환자 강제 퇴거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으며 서리 지역 병원의 응급병동 시설 부족으로 지역 환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어 이번 감사가 단순한 정기 감사로 보이지만은 않는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입니다. 지역 토착 식품 할인마트인 트리푸티 푸드에 대한 지점 강제 폐쇄 명령을 내린 정부 정책에 대해 뉴웨스트민스터 시민들이 반대 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캐나다 경쟁관리국이 명령한 것으로 캐나다 제2의 식품 소매업체인 소베이가 세이프웨이 매입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리푸티 푸드에서 시장을 보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미 이 지역에는 세이프웨이 지점이 3곳이나 있다며 한 곳뿐인 트리푸티가 왜 굳이 강제 폐점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원을 시작한 제너스 트위스 씨는 1200명을 목표로 시작한 이번 청원에서 이미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다며 일부는 청원을 진행해줘 고맙다는 말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리푸티 푸드는 다른 마트에서 구입할 수 없는 상품들이 많이 판매하고 있다며 이곳이 폐점될 경우 좋아하는 제품을 어디에서 구입해야 할지 걱정된다고 이번 청원을 시작한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은 트리푸티 푸드의 뉴웨스트민스터 지점이 지역사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기여하고 있다며 소베이와 같이 동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캐나다 회사들이 밴쿠버에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가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밴쿠버 아시안 영화제가 오는 7일 개막됩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밴쿠버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은 7일부터 10일까지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4일간 진행됩니다. VAFF는 아시아 영화제가 아닌 아시안 영화제입니다.
따라서 아시아 각국의 문화적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영화제는 아닙니다. 물론 몇몇 아시아 지역에서 만든 필름도 초청되어 소개되지만 초청된 대부분 영화들이 아시아 각국에서 제작된 영화가 아닌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아시안이 제작한 작품들입니다. 아시아를 벗어나 미주 지역의 새로운 문명에 영향을 받은 아시안 영화인들이 참여한 이 영화제는 다른 아시아 영화제와는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서구 문명에 대비되는 감성과 아시안적인 모습이 더 신랄하게 표현된다는 점입니다. 영화제 조직위원회 바바라 리 대표는 중앙일보 JTB와의 인터뷰에서 미주에 사는 아시아인들이 관점이 반영된 영화제라고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영화들은 아시아 각국의 문화가 아닌 범아시안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김치 문화를 중국계 아시안이 다루는가 하면 영화의 배경이 주로 아메리카 속의 아시안 커뮤니티여서 서양인들과 다른 주제, 아시안적인 가치를 애써 찾는 모습 등이 그려집니다. 따라서 이민 세대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시네마즘으로서 아시아적 요소가 더 강하게 작용하며 아메리카 속의 아시안이라는 공통점을 강하게 내포하는 것이 영화제의 특징입니다. 영화제는 특별함도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 거주 아시안들이 제작한 필름이지만 초청 영화 중에는 인도, 싱가포르를 배경으로 한 작품과 일본과 영국, 벨기에와 북한이 함께 만든 특별한 작품들이 초청된 것입니다. 이번 영화제에서 한인 사회에서 눈여겨볼 작품은 역시 한인이 제작했거나 또는 한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입니다. 개막 첫날 상영되는 이노센스 블러드와 개막 3일째의 코리안 푸드, 그리고 김동무는 하늘을 날다, 마지막 날의 잊혀진 전쟁과 김치 프라이드 덤블링 등이 주목할 작품입니다. 김동무는 하늘을 날다는 지난해 9월 캐나다에서 열린 제37회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초청되면서 해외에 처음으로 공개되었고 한 달 뒤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상영된 영화로 북한판 명랑소녀 이야기입니다. 올해 4월의 하와이 국제영화제와 위스콘신 영화제에서도 잇따라 초청받으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영화로 이번 영화제에 특별 초대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점 배경의 코리안 푸드는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업가가 한국인 웨이트레스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배우며 어색한 소통을 해가는 해프닝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노센스 블러드는 납치된 아들을 구하기 위한 전직 한인 형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김치 프라이드 덤블링은 토론토 한인사회를 배경으로 캐네디안 코리안을 조명하는 작품으로 토론토 출신 중국계 영화인 제인스 칼만 씨가 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상영되는 잊혀진 전쟁은 한국 전쟁을 모티브로 전쟁의 잔상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며 살아남은 자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가족의 손실, 헤어짐, 불완전한 만남 과정을 통해 잊혀진 듯 보이는 전쟁의 아픈 상처를 뒤돌아보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엔 한인 커뮤니티의 C3 소사이어티가 후원했으며 스티브 킴 씨와 연하 마틴 상원 의원도 제작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JTV는 영화제의 한인 언론 중 유일하게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미디어 행사에 초청되었으며 영화제 기간 동안 참가자 인터뷰 및 관객 반응 등을 소개하며 영화제의 성공을 위한 미디어 협력사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밴쿠버의 늦가을 날씨가 시작되면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야외 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운동량 부족과 활기를 잃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한국의 국기 스포츠인 태권도의 경우 야외 활동이 부족한 시기에 충분한 운동량과 정신 수양을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긍정적입니다. 캐나다엔 한국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 태권도장에서는 한국의 승급과 승단 심사도 같은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이 도장에서는 오늘 승급과 승단 심사가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동안 배우고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네, 우선 블랙피드 딴 게 아주 기쁘고요. 지금까지 한 노력의 성과가 지금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장님, 감사분님한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I'm really glad I got my result today. I want to thank Master Key and Master An and my parents for supporting me.
전에는 좀 약간 성격이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었거든요. 근데 태권도를 하고 나서부터는 좀 성격이 좀 더 액티비티해졌다 그럴까, 좀 더 활동적이 됐다 그럴까.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먼저 오픈마인드가 돼 있고 좀 생활에 자신이 붙는 그런 걸 느꼈어요. 실내에서 진행되는 운동인 태권도는 해가 짧아지고 궂은 날씨가 계속되는 밴쿠버의 가을과 겨울에 가장 적합한 스포츠로 한인 사회는 물론 캐나다 주류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승급과 승단 심사와 같은 기준으로 각 단계를 밟아감으로써 운동을 통한 성취감과 자신감 등도 배양할 수 있는 훌륭한 스포츠입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